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제가 하나오션 어제 영상 찍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건 우리가 이 추세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오션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을 먼저 보게 되면 23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23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시가총액은요, 이미 어느 정도 국내에서 27년, 28년도까지 이 LNG선 관련된 발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계속 27년까지, 28년까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추가 수주 못 받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 탄력은 뭐로 나올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이죠. 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1분기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1분기에 고환율이었어요. 고환율이었다. 그죠? 145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주는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LNG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이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국방비가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국방비로 5조를 지출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1조를 더 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5조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6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걸 수도 있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라는 돈, 이 금액이라는 이 뭐냐면요,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비용. 그럼 우리가 미국의 이러한 비용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뭐요? 미국이 현재 태평양에 쓰고 있는 이러한 안보에 대한 방위비, 그걸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현재 이 태평양을 일대를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뭐예요? 추가적으로 이 방위비에 대한 부분, 방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방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이 부분 우리가 책임지고 방위할게. 우리가 비용 써서 방위할게. 이러한 관점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나라는 이 해군 전력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이 기회를 뭐요? 미국한테 줘야 될 이 방위비를 이 국내 해군 전력에 사용함으로써 군함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발주에 대한 부분. 그럼 오션이 그러한 부분대에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사고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 사고입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뭐죠? 하나오션의 성장성이라는 거예요. 성장성이라는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오션이 앞으로 M&A에 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뭐요? 아직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사항은 뭐냐면 지금 79,000원짜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79,000원짜리가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하락 추세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러한 하락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 추세는 도대체 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잘 봐봐, 여러분들. 상승 추세라는 게 있고요. 하락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상승 추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왔다가 또 상승을 해요. 근데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뭐 하냐면 앞선 구간의 지지선을 지키고 올라갑니다. 앞선 구간의 지지선 어떻게? 지키고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그러면은 상승 추세는 왜 만들어지냐면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눌렸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러한 차트 모양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이탈 라인으로 볼까? 맞아요. 전고점 자리를 이탈 라인으로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왔을 때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지가 발생되고 호재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상탄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 추세는 뭐냐면 이 주식이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 근데 여기는 뭐가 쌓여있어요? 매물이 쌓여있죠. 본전, 그러니까 손실을 받다가 본전에 오는 사람들의 자리인 매물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 매물을 뚫어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호재가 필요하죠. 호재. 이 파는 사람들의 물량을 잡아먹어줄 만한 호재가 필요해요. 그럼 하락 추세를 돌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어떻게 지켰을 때는 이러한 호재가 지지를 받잖아. 지지를 받기 때문에 호재 한 방으로 주가가 뭐 할 수 있다?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하락 추세에서의 돌리는 자리는요. 뭐가 되냐면 올라갈 때 매물이 두 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호재로는 하락 추세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재가 겹겹이 쌓아서 쌍방 연속적인 호재가 발생됐을 때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봐봐요. 자, 하나오션이 지금 구간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주가가 내려오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봐봐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을 맞았단 말이야. 앞에 구간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본전을 주지 않고 주가를 밀었어요. 그쵸? 그럼 지금 잘 봐봐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디요? 79,000원 위에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세력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려줄 만한 웬만한큼의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을 주기 전에 주가를 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완벽하게 이 저항을 돌려내줄 수 있는 부분은 M&A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이 국방 예를 들어 KDDX 있죠? 이 관련된 이슈가 터지거나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KDDX 관련된 수주 계약들도 4월 5월에 실적도 4월 5월에 그리고 이 방위비에 대한 내용도 관세 협상도 90일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6월 안에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게 4월 5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은 10만원 돌파 가능성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오션 4월 5월에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으니 65,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눌렸을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도 써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오션 65,000원 구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65,000원 구간을 아마 제가 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죠. 3월 26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오션 기다렸던 분들은 우리가 65,000원 신규 진입 타이밍 잡아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차 매수 타점으로 보고 익절하시고 추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2분의 1 정도 65,000원 구간에서 잡아내면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오션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 파동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10만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제가 양심이 없는 놈이라고 하면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20만원까지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말로 2027년, 26년도에 충분히 20만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20만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건 분명히 힘듭니다. 상승과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만원 구간에 대한 라운드 피겨가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 분명히 뭐예요?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 한 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9만원, 10만원 구간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일부 물량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오션 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번에 급등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구간에서 일부 물량은 또 익절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분명히 이번에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87,000원이라는 자리에서 주가가
65,000원, 62,000원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이럴 때 좀 줄이고 내려오면 비중을 확대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요. 하나오션 나름 그래도 36,000원 저점 구간 12월 26일부터 23일이죠. 12월 23일부터 하나오션 브리핑 드리면서 하나오션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얼마입니까? 36,000원 구간이요. 하나오션 얼마? 35,000원, 36,000원 구간에 최초로 언급을 해서 이 구간부터 주가가 12월부터 급등이 나왔고요. 그죠? 10월부터 급등이 나왔고 26일에도 마찬가지 조선업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오션 반드시 모아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주가는 이때부터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오션 급등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요. 그쵸? 지금과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 79,000원 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 후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눌리게서 지지를 받게 되면 또 기회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단기적인 목표가, 하나오션 단기적인 지지선 구간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같이 대응하실 분들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당연히 텔레그램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남기시라고요?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의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반드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무료잖아요. 안 들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매모호한 텔레그램방에 들어가는 거 솔직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 신은 아니죠.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 중에 5% 안에 드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 새끼는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도대체 영상을 잘 찍는다는 거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스는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저는요 뉴스로 조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뉴스 읽어주고 타이밍 잡는 거예요. 누가 못합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 앞으로의 조선업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오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찍어드리면서 조선 히든 종목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선 히든 종목 뭐였어요? 한국카본이란 말이에요. 제가 공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요? 한국카본 잡아가야 된다.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시장이 많이 힘들다. 3월 28일 보이시죠? 3월 18일 시장이 많이 힘들다. 시장이 많이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이 조선이 좀 공유 안 하려고 했는데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 생각해서 제가 한국카본 동성화인 때 그냥 여러분들 뭐요? 공유 드렸어요. 공유 드렸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날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이 자리요, 이 자리 13,500원 주가 빠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2%. 이 시장이 힘드니까 이거라도 여러분들 잡으셔 수익 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카본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나왔잖아요. 거의 4월달에 우리 힘들었잖아 주식으로. 그죠? 4월달에 주식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좀 조정 나오고 바로 50%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주식을 잘 하는 거다라고 생각. 물론 이게 항상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종목을 보는 뷰, 이 기관 투자자들도 3월 28일 제가 언급을 한 이후부터 4월 달부터 한국카본을 포트에 담지 않습니까? 상호펀드, 기타 법인, 기타 금융, 연기금, 은행, 투신, 보험, 금융투자 뭐예요? 4월부터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카본의 성장성을 봤기 때문이요. 저는 이걸 조금 더 빨리 본 것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최고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전략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조선 히든 종목은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건 6월 3일에 있을 대선주입니다. 원래 대선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해 주신 뭐냐면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앞으로 45일 남았습니다. 뭐요? 시세가 압축돼서 강하게 튀어오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하셔야 돼요? 대선 관련된 정책주,
잡아가셔야겠죠. 지금 대권주자 1위가 37% 지지율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정책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정책주가 25년도에는 뭐예요? 아직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주 언급되면 관련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폭등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까지 제가 대선 히든 종목 매집주로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010-9201-6329로 반드시 오션 남기셔서 무료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 대선 관련주 꼭 받아가세요. 이 대선주가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을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